네, 안녕하세요. 함께 성장하는 일상 양남부동산 플러스입니다. 하반기 현재 대구에서 어떤 신축 아파트들이 많이 거래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구축 아파트보다는 아무래도 신축 위주로 거래가 많이 되고 있고요. 이게 뭐 실거주라든지 혹은 투자 측면에서도 다 받쳐지는 물건이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두드러지지 않나 싶은데, 구체적으로 뭐 어떤 아파트가 있고 왜 그걸 사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구에서요, 한 7월쯤부터 해서 가장 많이 거래된 아파트들이 어떤 것일까 한번 검색을 해보면 지금 뭐 다양하게 뜹니다. 한 10위 정도까지만 뭐 눈여겨서 살펴보면 될 것 같은데, 이 아파트들이 각자 어떤 것들을 상징하는지는 우리가 쉽게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 뭐 캐슬 골드파크나 월베 이차이파크는 구축이라든지 뭐 준신축급이라든지 그래도 아주 신축급은 아니다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 건데, 이게 이제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가장 확실한 이유는 일단은 세대수가 너무 많다라는 거겠죠. 캐슬 골드파크는 뭐 5단지까지 해서 5,000세대가 넘는 곳이고, 월베 2차 아이파크도 2,000세대 수준이다 보니까 가장 많이 든다. 그러면 사실 뭐 두 개만 딱 놓고 비교했을 때 이 거래량 비율, 세대수 대비 거래량 비율이 괜찮은 곳은 월베 2차 아이파크이기도 하다. 그래서 연식이 좀 더 새 거이고, 그리고 충분히 좋은 아파트이고 가격 역시 괜찮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나타난 거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3, 4위를 하고 있는 서대구의 센터 화성 파크 드림이나 해링턴 플레이스 반호땅 2차, 그리고 각자 비수성구에서 아주 핵심은 아니다, 사실 이렇게 보고 있는 곳이고, 특히 서대구의 센터 화성 파크 드림은 뭐 평리동 쪽에 있는 곳이니까 우리가 흔히 말해서는 오히려 입지가 좀 부족하다라고 하는 동네인데, 왜 이렇게 많이 거래됐느냐라고 하면은 입주장이기 때문이다라고 표현을 또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입주장에는 손바뀜이 많이 일어나게 되고, 실수요자, 뭐 실거주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들어가서 살면 되지만, 투자 목적으로 했던 사람은 이제는 정말 팔아야 되는 시기가 왔기 때문에 좀 싼 가격에 거래가 되는 결과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입지의 측면이 아니라 입주장의 측면이 강했다. 그리고 특히 뭐 요 서대구 센터 화성파크 드림은 세대수 역시 많은 곳입니다. 자, 그리고 뭐 5위에 있는 대명자이 그랜드시티는 우리가 살 수 있는 분양권, 지금 아주 적은 금액으로 또 투자할 수 있는 물건이다 보니까 뭐 우리 대구 안에서의 투자자들 뿐만 아니라 외지의 투자자들이 참 많이 접근한 단지다라고 표현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적은 투자금으로 조금 어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 역시도 이 분양권을 좀 사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기도 했었습니다. 뭐 입지라든지 가격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좀 따져봐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초기 투자금이 적다라는 것 말고는 사실 그렇게 어필이 되는 것은 아닌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다른 걸 좀 노려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뭐 분양권 측면에서는 10위에 있는 동대구 프루지오 브리센트 역시 마찬가지인데, 아직까지는 비슷한 가격에 조금 더 입지가 좋은 물건들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택지가 여럿 있다는 측면에서 투자금보다는 우리가 장기적인 측면에서 어떤 것이 괜찮은가 이렇게 바라보는 게 맞다. 투자자가 또 너무 많이 몰리기 시작하면은 아무래도 이 탈출하는 게 조금 힘들어질 여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그리고 6위에 있는 하원 동아의 위시 역시 입주장 아파트이고요. 7위, 9위도 같이 묶어서 볼 수 있겠는데, 각자 입지에서 또 준신축급 이상의 아파트이고, 특히 AK 그랑폴리스는 세대수가 많은 곳이죠. 그렇게 치면 대구역 센트럴 자이가 세대수도 많이 없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뛰어난 거래량을 보여준다는 게 참 주목할 만하다라고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주변 인프라가 정말 많이 바뀌게 되었고요. 신축들이 많이 들어옴으로써 가보면 뭐 신도시 같다라는 느낌이 물씬 드는 곳이죠. 수창공원 바로 옆에서 또 아이들 기르기도 좋고, 뭐 앞으로 미래 가치도 괜찮을 거고, 특히 가격까지 이제 받쳐지다 보니까 이렇게 결과물이 좋은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이따 한번 살펴보고요. 남산자의 하늘채, 또 청라 남산동에 붙어 있는 곳이고, 뭐 생활권 자체는 조금 다르다라고 보긴 하지만
또 그 다른 생활권에서는 그럼 대장 아파트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주 환경은 정말 뭐 대구권 안에서는 최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투자 가치까지 뭐 지금 흐름이 괜찮다 보니까 이렇게 거래량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입주장이 아닌 아파트 신축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괜찮은 입지에서 특히 실거주 가치까지 받쳐줘야 이렇게 거래량을 또 잘 보여준다는 측면이 있고요. 이 중에서 따로 좀 설명을 해볼 만한 것은 그래도 해링턴 플레이스 반우땅 2차, 여기도 세대수가 많지 않은 곳이죠. 그리고 대구역 센트럴 자이, 요거 2개 정도만 좀 주의 깊게 살펴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위치를 보자면 요 반월당역 인근에 신축 아파트로 들어오는 곳인데요. 생긴 거는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주상복합 아파트들이 뭐 많은데, 뭐 앞산에 가면 삼정 그린코아도 세대수는 적지만은 요거랑 좀 비슷한 느낌이고요. 죽전역에 가면은 동아의 위시도 사실 좀 비슷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사무실 있는 대봉동 바로 뒤쪽에 서안 포레스트 뭐 이런 것들도 좁은 부지에서 비슷한 형태로 지어졌기 때문에 역시 느낌이 좀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겠고요.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조금 컴팩트하게 지어진 아파트들은 아무래도 뷰가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상황이 되겠고, 뷰가 잘 나오는 것들은 한 5억대 중반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요. 그리고 뷰가 안 나오는 것들은 한 5억 정도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가격대로 어느 정도로 유출해 봐야 되느냐면, 그래도 이 반월당역 서안 포레스트가 22년에 입주를 했거든요. 역시 좀 괜찮은 것이 뷰가 좀 괜찮은 것이 5억대 중반까지는 받아주고 있으니까 뭐 가격을 비슷하게 가는 게 일리가 있다, 그리고 아주 높은 가격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겠고, 초등학교 배정이 좀 달라진다는 점은 아쉽습니다. 그래서 요까지는 대구 초등학교를 보내지만 여기는 이제 명덕 초등학교를 보내거든요. 뭐 위치로 봤을 때는 뭐 거리가 그래도 멀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고, 이 같은 명덕 초등학교를 보내는 게 극동 스타클래스 남산역 화성파크 드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가격까지 같이 한번 잡아보면은 극동 스타클래스도 지금 뭐 중충 이상은 4억 중반 정도를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야, 요거 5억대 초반 정도에 잡아주면은 그래도 연식 차이가 10년 정도 나는 상황에서는 괜찮은 선택지가 된다, 뭐 요렇게까지 잡아볼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입주장이라고 하는 시세가 보통은 가장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 뭐 여기서 더 싸게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한다라기보다는 이 아파트가 충분히 올라갈 수 있겠는가, 이런 미래 가치를 좀 계속 생각을 하면서 접근을 해야 될 텐데요. 가격을 같이 좀 봐줄 수 있는 게 양쪽으로 있는 뭐 남산동, 그리고 대봉동,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대명동, 명덕역이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실거주 환경이야 거주 인프라가 잘 형성된 곳은 아니다 보니까 조금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고, 아파트 자체도 조금은 규모가 작다 보니까 실거주 가치가 사실 뛰어나다라고까지 보는 곳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좋은 아파트들이 양쪽으로 좀 끼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아파트들의 뭐 흐름을 좀 잘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꼭 대장급이 아니라 뭐 이런 더샵 리비테르라든지 생김새가 비슷하다고 했던 대봉사원 포레스트도 6억 정도를 받아가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따라가면서 조금씩 소폭의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아무튼 뭐 시기가 뭐 그렇게 빠르진 않다라고 보지만은 그래도 지금 거래량이 잘 뜨고 있는 것은 딱 입주장이라는 요소가 참 잘 반영됐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면 이걸 혹시 매수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우리가 살 때는 좀 시야가 좁아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같은 5억 5천대 정도 수준에서 무엇이 최선인가를 한번 계속 고민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정말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게 이 대구의 센트럴 자입니다. 원래는 이 아파트만 덩그러니 있었기 때문에 정말 아파트는 예쁜데 주변 환경이 좀 뒷받침되지 못한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대장 아파트라고 하는 힐스테이트 도원까지 들어왔고, 이제는 정말 한 개 정도만 더 들어오면 지금 현재 개발로 구상되어 있는 것들이 다 완성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흐름이 뭐 지금부터 좀 시작이다라고 표현을 해볼 수 있겠고요. 특히 수창공원에서 바라보는 뷰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메인 상권이라고 하는 게 이 대구의 센트럴자이 요 옆으로 다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아파트가 사실 주변에 신축이 많이 들어왔지만은 전혀 뭐 외관상으로 뒤처짐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지 않고요. 뭐 내부로 들어가면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결국 이 곳이 주요하다라고 보는 게 이 태평로 일대의 신도시라는 느낌도 있겠지만 결국 대구역 주변의 광역교통 개발 이런 요소들까지 다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원대형 뭐 이런 이슈까지 있고요. 그래서 이 아파트가 정말 딱 중간에 있는 아파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신축으로만 봤을 때는 뭐 힐스테이트 도원 센트럴이라든지 힐스테이트 대구역 센트럴 이런 거는 좀 양끝에 붙어 있는 느낌이잖아요. 근데 대구역 센트럴 자이는 뭐 초등학교에 대한 접근성, 3호선 접근성, 그리고 1호선에 대한 접근성 모두 다 좀 만족시킬 수 있는 중간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세대수 규모, 거주 환경 이런 게 다 받쳐지는 상황이라서 지금 4억 후반 정도에서 어마어마한 거래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준신축급 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면 비슷하다라고 보여지는 게 청라운동역의 대신센트럴 자이라든지 아니면 삼덕동의 청아람 리슈빌 뭐 이런 것들 같이 잡아볼 수가 있을 거거든요. 뭐 저 먼 곳에는 월배 2차 아이파크까지 다 있고요. 그럼 비슷한 연식인데 다 한 5억 정도 하는 수준이라면 야, 여기가 이제 4억 후반에서 엄청난 거래량을 보여준다라고 했을 때 5억을 넘어가서는 사실 선택지가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은 이 아파트의 상징성이 정말 대단하다. 그리고 이 흐름 측면에서 잘 따라간다라고까지 표현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좀 눈길이 많이 가는 아파트가 되었다라고 평가를 해보겠고요. 지금 하반기에는 신축들 위주로 많이 거래가 되고 있고 또 어떤 것들이 좀 눈길에 가는지를 설명드렸는데요. 항상 그 비슷한 금액대에서는 어떤 곳이 더 좋은 입지일까 이런 것들 고민하면서 또 판단을 하시면은 이번 하반기에도 충분히 기회를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상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내일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